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는 무려 5조 원 규모의 TSMC 주식을 매입했다가 지난해 TSMC 지분의 86%를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TSMC에 투자한 지 1분기 만에 투자를 대부분 철회한 것인데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워런 버핏 회장의 투자 스타일을 고려할 때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 회장은 1980년대에 매입한 코카콜라, 2016년 첫 매입한 애플을 아직까지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TSMC에 대한 투자를 대부분 철회한 이유를 묻자 버핏은 지정학적 긴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의 이야기는 지금의 TSMC를 있게 해준 생산 라인 대부분은 중국과 대만에 위치해 있는데 두 지역 모두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TSMC에 대한 반도체 의존이 위험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TSMC의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TSMC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의 보조를 맞추면서 시간을 끈 뒤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삼성, SK와는 분명 다른 행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최근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생산 보조금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TSMC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TSMC 입장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실제로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업이 TSMC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수혜 기업에게 향후 10년간 우려국 투자 금지를 담은 방어막 조항을 적용하면서 TSMC의 중국 내 생산시설 확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이 제한을 둔 한계선인 128단 낸드 플래시 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은 미국으로부터 칩스법 유예 기간을 받았지만 TSMC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TSMC는 지난해부터 중국 난징에서 28나노미터 공정 설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가 애리조나 공장 건설로 미국 보조금을 받는다면 중국 공장은 10년간 추가 생산 확장과 판매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지금 당장 TSMC는 중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당장 올 상반기 수주한 주문건부터 대만 지역 파운드리로 생산을 이전하고 있는데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TSMC 주식 대부분을 매각한 것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기인했다는 진단입니다. TSMC 입장에서 수율도 좋지 않은데 중국 생산 라인은 중단됐고 대만의 신공장 건립도 쉽지 않은 상황. 결국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선거를 코앞에 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수를 꽂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가 미국산 반도체의 가격을 최대 30%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대만 언론들은 TSMC에서 2024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미국 애리조나 공장,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 생산을 두고 고객사와 협상을 시작했고 최대 30%의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TSMC는 목표 마진율 53%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 증가를 고객사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TSMC의 이 같은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인물은 바이든 외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기시다 일본 총리입니다. TSMC는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가격을 30%나 인상시키면서 슬며시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까지 15%나 인상시켜버렸습니다. TSMC의 가격 인상을 두고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법안으로 압박하고 괴롭혔지만 일본은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주며 TSMC 일본 공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공장에서도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간 TSMC 일본 공장을 위해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쏟아부은 일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미국 때문에 입게 된 손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받게 되는 리스크를 일본 공장에서 책임지는 꼴이 됐으니 말입니다. 결국 일본은 천문학적인 세금만 쓰고 대만의 반도체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번 발표는 치명적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에 혼쭐이 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앞다투어 TSMC와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혼다까지 TSMC와 차량용 반도체 조달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공급망 혼란과 이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당초 계획보다 생산량을 40%나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혼다는 TSMC로부터 비싼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결과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어 왔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노리고 일본은 TSMC를 일본 구마모토에 끌어들여 10년 걸릴 공사를 2년 반 만에 마치겠다며 무려 4.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실력이 없이 TSMC에만 의존하다 보니 을의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력 없는 대외 협력은 속국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보다 못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새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경제산업성의 고위 간부는 이제 일본은 한국과 최첨단 경쟁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가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습니다. 경산성 고위 간부 출신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는 아사히 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주간 아사히에 기고한 칼럼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에서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10%에도 못 미치는 지경이 됐다. 기술적으로 대만, 한국,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가 되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애써 숨기려고 했던 치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공정의 생산 설비를 구마모토에 지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일본은 이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꼴이라고 탄식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가 시게아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삼성전자 수출을 방해했다. 왜곡된 정책으로 인해 이제 와서 삼성에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TSMC 한 곳만 의존하게 돼 큰 약점을 잡혔다. 일본은 앞으로도 TSMC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릴 것이며 그때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2019년 아베 전 정권 시절 단행했던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사실은 일본의 패착이었다는 것을 전 경제산업성 관료가 따끔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TSMC에 엄청난 지원금을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15%의 가격 인상 청구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일본이 비참한 것은 지금 일본에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TSMC 공장을 유치하기에 앞서 전자,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관료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세금을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TSMC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일본의 굴욕적인 입장과 이렇게 대만 기업에게 휘둘리는 입장이 됐으면서도 전자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없는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의 결론은 불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